이게 11월이 되고 또 연말 되면 아무래도 소비 시즌을 맞아서 관련된 종목들이 또 크게 움직일 때가 있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 분야에 대해서 과연 투자 전략도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박현진 연구원과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장품주 얘기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 우선 가까이로는 이제 11월 11일에 광군제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모멘텀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사실 가봐야 알겠지만 최근에 어떤 트렌드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화장품주들 좀 보면은 면세점 채널에 주력하는 화장품들 면세 실적 성장이 중국인 인바운드 증가율을 상회하거나 유사하게 나오고 있는 편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발 화장품 실적이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수혜가 있음을 의미하는 바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업별로는 면세 전용 제품을 출시한다든지 왕복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거든요. 예. 광군제를 포함한 소비 이벤트가 4분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또한 화장품 소비 주기상 성수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화장품 기업들의 중국발 실적은 대체적으로 양호하거나 적어도 현재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건데 특히 중국 시장에서 어떤 고가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다시 크게 늘고 있다, 뭐 이런 소식들을 간간히 듣게 되거든요. 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맞게 보셨고요. 배경으로는 이제 중국인들의 눈높이가 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들, 뭐 예를 들면 90년대에서 2000년대 태어난 세대들을 일컫는데 이러한 세대들이 소비 주체로 급부상하고 있고 이들 세대가 외국 브랜드 혹은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아마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 특히 그 중국 색조 시장 성장이 급격해지면서 색조로 유명한 외국 브랜드에 대한 어떤 수요, 인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기초보다는 색조가 사실상 브랜드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럭셔리 색조 브랜드들의 수요가 강한 이유도 이에 한몫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대부분의 글로벌 화장품사들이 글로벌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중국에 재투자한다고 볼 정도로 사실 중국이란 시장은 어렵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해서 솔직히 매번 그 남자 전문가들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마음에 와닿지를 않았었는데 또 모셨으니까 제가 이거 하나만 추가로 여쭤볼게요. 중국 시장에서 고가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긴 한데 이게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라 프랑스 쪽 많이 선호한다더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로드샵 분위기가 좋았었다가 요즘에는 중국 내 브랜드에서 어느 정도 다 이게 수요가 감당이 된다고 하다 보면 국내 업체들에게는 이런 흐름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뭐 사실 국내 브랜드 중에서 중국에서 뭔가 색조로서 이렇게 부각을 받는 그런 브랜드를 찾아보기는 아직은 좀 어려운 게 현실이고요. 예. 말씀하셨지만 색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브랜드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를 들면 우스갯소리로 남자분들이 차의 브랜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죠. 여자들도 색조의 어떤 브랜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보셔도 쉽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럭셔리 브랜드 중에서는 한국 브랜드를 찾아보기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래서 중국에서의 어떤 화장품 기업들의 중국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게 여기에 원인이 있지 않은가라고 꼽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 답을 찾아보자면 이런 색조 관련해서 국내 수혜주는 뭐가 있을까 당연히 궁금증이 생기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사실 뭐 고가 쪽에서는 저도 좀 계속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 예. 안 보이는 것 같고요. 아직은 네. 중저가 브랜드 중에서는 제가 이제 유명하게 보는 종목이 클리오라는 기업이 있죠. 네. 최근 국내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대체제로서도 인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가성비가 좋은 색조 브랜드로서 중국에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중국의 색조 시장이 지금의 어떤 성장기 사이클을 지나 성숙기 사이클로 넘어가는 구간에 클리오 같은 어떤 가성비 높은 제품들이 아무래도 중국인들의 어떤 클리오의 진가를 좀 알아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클리오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계속 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화장품주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앞에서도 우리가 하긴 했습니다만 아모레퍼시픽하고 LG 생활건강 이쪽은 좀 분위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어제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예. 분위기가 상당히 좋죠. 네. 오늘도 이제 화장품주들이 일제히 아모레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LG생건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LG생건은 화장품 부문의 마진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마케팅비가 증가했기 때문이고요. 반면에 아모레퍼시픽은 마케팅비를 줄였고 인건비 절감 등으로 마진을 개선시키는 그림을 보여왔습니다. 공통적으로는 둘 다 면세와 온라인 성장이 강하다는 점 꼽을 수 있고요. 향후에도 두 채널 성장이 전사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이점이라면 LG생활건강은 투자가 늘어나는 구간에 들어갔다는 반면에 아모레퍼시픽은 비효율 영업 요인의 제거 노력의 결과로서 이익단에서 기저효과가 좀 가능해 보일 수 있는 점이 특징일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화장품 업종 전반에 관해서는 사실 오늘 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모레 효과가 화장품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을 높이면서 주가가 이제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아모레의 어떤 실적 효과가 이후에 어떤 중소형주들까지 연결이 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만약에 화장품주 내에서 탑픽을 꼽는다면 그래도 아모레퍼시픽 쪽으로. 사실 제가 지금까지는 LG생활건강을 탑픽으로 선호를 한 바 있습니다. 예. 근데 앞으로는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어떤 선호 관점을 좀 더 높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유로는 사실 아모레퍼시픽도 솔직히 세부적으로 실적을 까서 보면 몇 개의 신규 채널에서만 성장이 있었지 다른 전통 채널에서의 성장은 여전히 부진한 편이거든요. 네. 근데 근본 실적으로 하여금 어떤 바닥을 확인하는 어떤 바닥을 확인하는 명분은 제대로 준 게 아닌가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V자 반등은 아니더라도 3분기 실적으로 적어도 현 주가가 바닥임을 보여주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보고 있고 지금보다 사실 대내외 환경이 더 나빠지기 어렵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가벼운 아모레퍼시픽을 가져가는 게 지금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느낀 건지 모르겠는데 용건님께서도 그러면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와 좋아 막 이런 느낌은 아닌 거죠? 화장품 내에서 제가 여쭤보니까 탑픽을 꼽으신 느낌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사실 전체적으로 화장품 업종에 대한 어떤 뷰가 최근에 변화의 조짐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예. 근데 지금 사실 엄청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중에서도 근데 아모레퍼시픽이 지금껏 눌려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뭔가 매력적일 수 있다. 또한 최근에 어떤 주식 사이클상 뭔가 새로운 주도주를 찾고자 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욕심이 많은데 욕구가 네. 많은데 그러한 부분들을 화장품 업종이 채워줄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에 대해서 투자 의견이 좀 꺾였을 때도 그나마 좀 좋았던 것이 OEM이나 ODM 업체 혹은 용기 만드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OEM이나 ODM은 자금 사정이 좀 안 좋아졌다고 얘기를 들어서 용기 쪽으로 연우나 이쪽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사실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이 조금 나아졌던 거지 그 이외 중소형사들의 실적이 지금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섣불리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연우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을 주요 바이어로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연우의 분기 실적 모멘텀도 어느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그 이외에 이제 OEM사들,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같은 아모레퍼시픽이 아니어도 다른 바이어들을 굳게 다변화해서 가지고 있는 OEM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해서 얘네도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한번 확인할 필요도 있어 보이네요. 화장품주 함께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의류 업종으로 해보도록 할 텐데 역시 날씨 쌀쌀해지면 항상 또 보게 되는 종목군인 것 같습니다. 의류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날씨가 빨리 추워질수록 내수 의류주들에게는 호재입니다. 네. 아시겠지만. 그리고 사실 그보다는 또 시즌별 이슈 아이템의 적절한 시장 대응으로 실적 개선이 꾸준했던 기업들, 지금까지 잘해왔던 기업들이 앞으로도 잘할 가능성이 저는 좀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이런 어떤 성장의 DNA는 사실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그 DNA를 보였던 기업들은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 중국 등에서 성장 모멘텀이 분명한 패션주들이 있죠. 예를 들면 휠라나 아니면 FNF의 MLB와 같은 브랜드들 예. 주목해서 보실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국내 기업 중에서 이렇게 굵직한 브랜드를 갖고 있지 않는 이상 해외 고객사들을 유치하고 있는 의류 OEM 업체들 얘기를 그래서 많이 하잖아요.
이 종목군에 대해서는 좀 평가 어떻게 하고 계세요? OEM사들은 뭐 일단은 최근에 OEM 수주 업황 자체는 작년보다는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작년에 상당히 사실 좋지 않았었고요. 네. 그에 비하면 나아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원달러 환율 상승의 추세가 올해 내내 지속이 되어 왔는데 그거와 관련하여 환율 효과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 또 OEM을 투자하는 데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주 바이어들의 오더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OEM사들 개별적으로는 이제 유럽이나 뭐 아시아 바이어들의 수주도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예. 그리고 단가, 약간 저단가 위주의 수주를 많이 했던 OEM사들 같은 경우에는 고단가 수주를 늘리는 등의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기업들의 자구적인 노력 플러스 업황의 개선이 작년보다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OEM의 실적은 뭐 당분간은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OEM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 좀 살펴보셔야 돼요. 예. OEM 자회사들이 이제 보통 브랜드사들을 보통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좀 있죠. 예를 들면 한제실업은 한제 MK를 가지고 있고 영어무역은 스캇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자회사들의 실적 성장의 여부를 좀 체크하셔야 되고요. 개별 기업별로 이 자회사들 때문에 주가는 좀 갈릴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회사들의 실적을 조금 더 보자라고 투자 시 유의사항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종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최선호주는 좀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최선호주는 상반기에도 그랬지만 저는 휠라코리아를 다시 좀 좋게 보고 싶고요. 예. 이외 FNF도 선호합니다. 둘 다 해외 성장의 모멘텀이 견조하다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또한 뭐 휠라코리아, FNF 둘 다 국내에서 상당히 뭐 다른 어떤 브랜드사들보다는 성장이 나오고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OEM 중에서는 화승엔터프라이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디다스 신발 OEM 하는 기업으로서는 국내에서 유일하죠. 상장사 중에서는. 그렇죠. 네. 그래서 고단가 수주 비중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ASP의 가정 자체를 올해 내년 좋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질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화승엔터프라이즈도 지금 주가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 갈래로 대표적인 브랜드성의 휠라코리아 FNF 얘기를 해주셨고 의류 OEM 업체 화승엔터프라이즈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화장품주도 딱 하나 꼽았으니까 의류주 중에서도 이 세 종목을 다 내 포트에 담을 수는 없고 세 개 중에서 하나 꼽으라면 어떤 거 꼽으시겠어요? 저는 사실 가격 부담까지 생각해서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예. 최근에 이제 FNF는 사실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좀 더 업사이드를 봐야 되는 네. 상황이고 휠라코리아는 최근 2, 3개월 동안 조정을 좀 받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밸류에이션상 휠라코리아가 좀 무리가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고 중장기적으로는 화승엔터프라이즈가 가장 선호하는 종목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매력도는 휠라코리아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화성엔터프라이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또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내주셨으니까요. 의류업종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종목들 흐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 괴롭히겠습니다. DB금융투자 박현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